주주는 단독 100%로 해도 되고 가족들과 함께 해도 됩니다. 이게 또 법인 전문 세무사가 아니라면 무조건 또 단독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미성년 가족들로 하면 나중에 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줄이는데 진심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전 세무사 사무실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무사마다 기장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음식점을 좀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개인 사업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좀 저의 스타일은 재무제표를 좀 깔끔하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세금도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만 재무제표가 깔끔하게 나오면 좋거든요. 재무제표가 깔끔하다는 건 뭐냐면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걸 최대한 좀 깔끔하고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재무제표가 깔끔하면 뭐가 좋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이 은행인데요. 은행 대출할 때 재무제표를 꼭 달라고 합니다. 그때 비율들을 좀 분석을 하는데 그때 재무제표가 좀 깔끔하게 나와 있으면 대출 한도도 많이 나오고 이자도 낮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10년 넘게 세무사를 하니까 나름 노하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가장 좋은 거는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은 아주 많이 나고 세금은 작게 내는 거죠.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에 보낼 때는 이익이 많이 나는 재무제표를 보내주면 대출도 많이 나오고 이자도 낮게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대신 또 이익이 많으면 세금이 많을 수 있는데 세금은 줄여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탈세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 노하우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좋냐면 보통 사업을 좀 성장시키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랑 좀 잘 맞더라고요.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성실 신고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병의원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은 저희 형이 또 한의사 하고 계셔서 좀 자연스럽게 소개도 받았는데 최근에는 다른 진료과들도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병의원 관련 책을 썼더니 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의원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또 나름 거기 노하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기장업체 중에는 처음에 매출이 좀 작은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좀 성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경영적으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조언도 많이 드리거든요. 오늘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도 이런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할 때부터 깔끔하게 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아주 좋거든요. 이 법인을 이용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법인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고 대신 이 법인으로 크게 성장을 시켜서 대대로 배당도 주고 부동산 투자도 하겠다 이런 마인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법인 설립하러 오시면 이런 걸 또 이야기 많이 드립니다. 법인을 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여쭤보고 또 수임을 합니다. 저도 법인으로 투자도 하고 사업도 또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도 제 법인을 하나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생하게 법인 설립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개인으로 하면 안 되냐고 또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가능하고요. 처음 사업하실 때 개인으로 하시다가 법인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요즘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투잡이나 N잡의 경우에는 무조건 법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금과 건보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지만 투잡이나 N잡으로 시작하실 거면 법인으로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따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에 관한 팁을 한 개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법률 사항을 기록해 둔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이 이렇게 설립됐다는 것을 뭔가 법률적으로 적어두는 겁니다. 법인을 만들었다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인 설립할 때 몇 가지를 좀 정해놔야 되는데요. 본점, 대표이사와 임원, 목적사항, 주주, 정관을 꼭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적어놔야 됩니다. 어디다 적냐면요. 등기소에 적어놓는 거죠. 그걸 등기한다고 합니다. 본점은 본점에 본점 주소를 적으면 되고요. 살고 있는 집도 가능합니다. 집이 자가로 살면 별 문제 없이 쉽게 그냥 본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다면 임대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대표이사는 한 명도 가능한데 실무상으로는 감사가 한 명 또 필요하거든요. 감사가 없어도 되기는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한 명
주주하고 감사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주면 안 되거든요. 정리를 해보면요, 주식 100%를 갖고 있는 대표이사 한 명도 설립은 가능하지만 주식이 없는 감사가 처음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좀 적게 들거든요. 목적사항을 적어 두셔야 되는데, 목적사항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법인이 어떤 법인이라고 정해놓는 겁니다. 법인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자를 하는 법인도 있고 음식점업을 하는 법인도 있고 도소매 제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목적사항을 좀 자세히 적어 놓는 거고요. 아주 여러 가지 적어도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여러 가지 다 적어도 됩니다. 출판, 제조, 유통, 온라인 커머스 여러 가지 적어도 되고요. 여긴 또 팁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어떤 법인을 만들 거야, 이런 법인이 있을 겁니다. 그럼 모델을 하나 찾아보세요. 그 상호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법인의 모델, 그 상호를 찾아서 등기소에 그 법인의 등기를 떼볼 수가 있습니다. 700원만 내면 떼볼 수가 있거든요. 그 떼보면 목적사항이 쭉 나옵니다. 그 목적사항을 보시고 나도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줄 쳐놓고 나서 제 법인에다가 그 목적사항을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한 두세 개 정도 뽑아보시면 좋겠죠. 주주는 단독 100%로 해도 되고 가족들과 함께 해도 됩니다. 이게 또 법인 전문 세무사가 아니라면 무조건 또 단독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성년 가족들로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고요. 미성년자들이 주식 갖고 있는 것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가족들 함께 주주로 참여시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나중에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가족들을 주주로 참여시키려고 그러면 돈이 또 듭니다. 증여세나 양도세가 또 들 수도 있고 취등록세가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미성년자 자녀라도 꼭 가족들 주주로 한번 만드시면 좋습니다. 균등하게 할지 아니면 가족들 중에 대표이사가 좀 더 많이 가져갈지는 좀 선택사항인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정관은 법인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관을 저희가 갑자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준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법무사한테 맡기면 표준정관으로 보통 정관을 만들어서 줍니다. 근데 이제 정관에 우리 법인에 여러 가지 규칙을 더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추가해 놓으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시면 좀 추가해서 여러 가지 좀 넣어서 좀 만들어 드리긴 하고요. 저는 같이 하는 법무사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 법무사님들한테 이 몇 가지 사항 더 추가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본금이란 게 있는데요. 자본금은 내 법인한테 주식을 얼마를 해서 자본금을 만드는 건데, 그 자본금에 따라서 등록세, 이런 세금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자본금 2천만 원짜리 회사를 설립했는데 한 8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크지 않으면 보통은 100만 원 이하로 좀 들더라고요. 100만 원 전후로 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본금이 크지 않으면 법무사 수수료와 등록세까지 해서 한 100만 원 내외 정도 들더라고요. 셀프로 등기하실 수도 있는데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좀 생소하긴 하는데 저도 한번 해보니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시간 좀 괜찮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근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용어도 좀 어렵고 공인인증서도 몇 가지 필요하고 미성년자 주주가 있으면 좀 쉽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법무사한테 그냥 의뢰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한테 맡기면 이런저런 상담도 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립을 다 하고 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한번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사무실을 둘 거면 내가 직접 법인과 계약을 하시면 되고, 임차를 했으면 임대인과 또 연락을 해서 법인으로 계약서 바꿔달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법인 등기를 하면 법인 등록번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인명과 법인 등록번호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안 돼도 좀 이야기 잘 들으면 바꿔주시더라고요. 법인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써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본점 임대차 계약서, 주주명부, 정관 이런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등기나 인감증명서까지 달라는 세무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서류 모두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홈택스로도 가능하고요. 제가 대리해서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대리하면 수수료는 좀 들겠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업종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법인을 처음 창업을 하고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5년간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거든요. 창업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0%, 1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 통장 만들어야 됩니다. 등기를 만들고 사업자 등록했으면 법인 통장이 필요하겠죠. 법인 통장을 만들 때 이제까지 받은 서류들 다 들고 가시면 됩니다. 등기 서류와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고 대표이사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좀 다르니까 확인 먼저 한번 해보시고, 보통은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정관, 주주명
신고명부,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이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서류가 참 많네요. 근데 문제는 법인 통장을 처음 만들면 이체 한도가 너무 낮습니다. 뭐 한 100만 원 이 정도 해주더라고요. 거래를 많이 하는 은행 가시면 좀 많이 늘려주긴 하니까 그런 은행 한번 가보시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만들면 좋은데 처음에는 신용카드도 잘 안 만들어주긴 합니다. 그럼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체크카드 만드셔도 되니까 체크카드 사용하다가 나중에 신용카드로 바꾸셔도 됩니다. 또 주거래은행이나 친한은행은 또 신용카드 바로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법인 인터넷 뱅킹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공인인증서 어떤 거 발급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비싼 거 11만 원짜리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공동인증서 4,400원짜리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용 4,400원짜리 총 8,800원 이렇게 들어서 공인인증서 만드시면 됩니다. 요즘은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설립을 하면 그 자본금 처음 정했던 거 법인 통장에 넣어놔야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법인 설립을 해서 좀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영상 들으시고 또 법인 설립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설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설립하는지에 따라서 세금 차이도 많고 본점이 어딘지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세무사한테 기장 의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개인이랑 달라서 법인은 무조건 세무사한테 기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장료보다 더 많이 세금 줄여드릴 테니까 뭐 저한테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법인 설립하시는 게 좀 골치 아파하셔서 제가 한 번에 만들어드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휴하고 있는 법무사와 은행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빠르고 깔끔하게 설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상담은 당연히 해드리고요. 뭐 특히 은행 한도도 좀 빨리 늘려드릴 수 있고 신용카드도 발급해달라고 좀 이야기 드리면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법인으로 돈 많이 벌 일만 남았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려면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법인을 운영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인이란 게 좀 생소할 뿐이지 형식일 뿐이고요. 시스템일 뿐입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돼야 되니까 법인 꼭 설립해서 사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